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언론기사에 부처의 의견을 실명으로 개진할 것을 권장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담당 부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밝히는 것은 공개적인 국정 홍보죠. 이게 어떻게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익명으로 지역 감정을 주장하고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선거에 개입한 댓글 공작과 같은 겁니까? 이건 댓글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니들도 그랬잖아 하며 물타기 하는 거죠. 이런 물타기를 무비판으로 스트레이트 보도하거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줄 쓰고 마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한마디 정도 하고 나면 언론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주장입니까? 그냥 어거지지? 이런 생어거지조차 어거지라고 못하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앞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가끔 검색어 1위의 빛나는이라고 해주세요. 민망하고 얼결이 된 거라서요. 예. 예, 모두가 다 얼결이 됩니다. 예.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군 댓글팀이 인터넷 언론사까지 설립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다라는 보도인데요. 그 예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4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포인트 뉴스라는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서 활동을 했고요. 또 독도 디펜스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언론사를 직접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예,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건데, 어제까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지원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운영한 거죠. 예. 네. 국정원이 돈을 줬고요. 군 사이버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낸 뉴스를 자기들끼리 트윗하는 거죠. 예, 그 댓글 알바단이. 나아가서 이런 걸 보면 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접 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언론사들 기사가 다 모여 있는 것이 포털이고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전 국민에게 그런 기사들을 다 모아서 대표적인 기사만 배포하는 포털에는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못 느꼈겠느냐. 왜냐면은 포털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도 포털을 자주 보고 포털의 기사들을 통해서 포털이 언론사처럼 기능하는구나 느껴서 그렇지 언론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기업의 서비스예요. 예.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은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는 포탈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 TF가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그 어떤 언론사보다 큰 그러나 그냥 장사를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돈 버는. 그 회사에 그냥 자기들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쓸 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은 많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이 난다. 이렇게까지 하다 안 돼서 직접 언론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연결고리가 발상이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이태하 전 사이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이태하 전 단장이 기무사도 불법적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기무사 심리전 조직 없애고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약간 이상한 것이 이제 요지는 이런 거죠. 요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심리전 단장이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나한테 책임을 집어 씌우느냐 그러면서 기무사 이제 국방부 산하죠. 기무사 너희들은 몰래 하지 않았냐. 이거 폭로해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대화가 이태화 심리전당과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사이에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너희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희들은 죽는다 일단은 너희는 기무사인데. 그러면 이 대화가 편집되어 있거나 기무사 쪽의 답변 편집되어 있거나 혹은 기무사 관계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대화의 요지는 기무사도 댓글 공작에 참여하였다. 몰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압수수색 들어오기 이틀 전에 사실을 알려줬다라면서 수사가 은폐되어 있다는 취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기무사는 특무대, 방첩대 또 뭐라고 불렸죠? 보안사 등등등등 군의 국정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이 이제 간첩 잡는다고 만들어낸 오래된 조직, 역사가 오랜 조직이죠. 근데 지금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군의 국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정원도 했고 군 내부의 정보기관 조직도 했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한 거죠. 그 중에서 기무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화에. 자, 기무사도 그럼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에 올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보실장까지 지내서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는데요. 이제서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의혹의 뭐랄까요. 군 관련 의혹의 총 집결지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선상에 작년부터 올랐고요. 예, 로키드 마틴사 사드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사 무기가 이분이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하는 이런 안보 총책임자 선상에 있는 동안 몇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전보다. 그리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네, 댓글 사건이죠.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보고하는 문건의 결재자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요건으로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되었던 이태하 전 단장의 녹취록을 보더라도요. 김관진 장관이 우리에게 업무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드나 뭐 로키드 마틴의 몇천억짜리 조단위의 무기 그게 아니라 그냥 댓글 공작 이걸로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김유춘 전 비서실장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로 사실은 수감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은, 전 실장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회동 이후에 5개항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만나야죠. 만나는데 정작 화제가 된 건 넥타이 색깔이에요. 예. 문재인은 예, 같은 색깔이었죠. 예. 녹색 국민의당 상징색을 넥타이를 했다고 언론은 그걸 가장 크게 보도했고요. 예. 뭐 정치는 상징 게임이니까 무슨 대화가 있었나 보다 그런 넥타이가 주목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당사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니 우린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넥타이 가지고 보도하냐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구체적인 건 알아서 잘들 하시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트럼프의 이딴 말폭탄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문가 차원의 대화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화당 전직 관료가 포함된 7개 전문가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물밑에서, 예,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접촉을 해왔다는 게 먼저 나온 건데, 거꾸로 미국이 북한에게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어쨌든, 북미가 핵공격, 완전 파괴, 초강경 대응, 기타 등등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군요. 그때도 여전히 대화 제의를 하고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 북한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건데 취임 초기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냐라는 것들을 타진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생각이. 저는 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거라고, 양쪽 모두.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극장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는요, 미국 쪽에서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대화가 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화가 있었고, 그게 한참 후에 밝혀진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북미 사이에. 자, 하여튼 대화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이제 통합파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직전에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국민통합포럼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죠. 네, 일종의 정책 토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파가 만약에 여기서 세를 얻으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당과 통합을 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쪽이 팽팽하거나 완전히 서로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당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 바른정당이 서 있다. 예. 네, 우선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세가 더 강해질지 결론이 나겠죠. 어쨌든 바른정당은 지금 정계 개편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되면 통합될 일이 당이 흡수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어제 모임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나왔었고요.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황영철, 김용태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통합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6일에 자살한 채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요. 도태우 수원시 제2 부시장입니다. 아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 뉴스가 저희가 어제는 미니가 있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에요. 네, 인수위 출신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 도로를 쭉 역임했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핵심 요직에 토목 부동산 관련 핵심 요직에만 있던 분입니다.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에 있을 때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국토부에서 수원시청으로 간 사건 일 자체가 3년 전에 이제 그 건설업자에게 접대받고 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또 나와서 2010년 것이 7년 전인데 무려 또 나와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자살한 거냐 아니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바가 없죠 지금. 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점은 이분이 자살 불과 30분 전에 수원시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사진도 웃는 얼굴로 찍고 저수지하고 수원시청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예.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30분 전에 사진 찍고 차로 10분 만에 차로 갔는지 차로 갔겠죠. 그 짧은 시간이면. 걸어갔으면 뭐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자살 직전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 웃는 모습을 사진 찍고 바로 달려가서 자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긴 하죠. 예. 그리고 또 하필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라서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등용됐다는 점과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다 하는 게 이제 저수지 게임 제 힘으로 먼저 처음 얘기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농협 직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던 농협 직원이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오버랩돼서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죠. 예, 물론 경찰은 CCTV를 확인했는데 도유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은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무려 7년 전에 사건이고. 예. 당시가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분이 뛰어내린 어떤 심리적 압박, 원인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취재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죠. 이 시점에, 저도 취재 중입니다. 네,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뉴타운 또는 뭐, 부동산 관련 법규 완화, 뭐 이런 역할인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 내밀한 역할이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제목 정도 얘기하려고 한두 가지 정도. 네, 어제 크루드 독립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고. 크루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1호 자원 외교 대상이 크루드입니다. 네. 아마 너무 까마득한 얘기, 10년 전 얘기라, 기억들을 잘 못하실 텐데, 이 크루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시작됐어요. 제1호 자원외교로. 소유공사가 이 지역에 5개 광구 유전 개발을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8천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 자원외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예.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국가 단위에서 투자가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예. 다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크루드가 1호라서 얘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1호에 1호. 5개 광고에서. 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석유 공사의 담당 주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예, 자살 이야기가 2건이나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두루룩 나서 제가. 자살했는데 자살한 게 보도도 안 됐어요, 거의. 예, 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너만큼 욕 많이 먹고 칭찬 많이 받고 동시에 한 코너는 없고요. 이 코너만큼 저희가 이제 문 닫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역시라고 왔다 갔다 한 코너도 없고요. 예. 이 코너만큼 전화를 많이 받은 코너도 없습니다. 항의 전화. 예. 당장 때려쳐라. 좀 전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성태 퇴출. 안민석 그만 나와. 뭐 이런 거. 물론 칭찬 문자도 나옵니다. 예. 극과 극을 달리는 문자가 난무하는 내부자들.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힘해 주십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품격 있는 그 말투를 네. 열심히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총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장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정말 지난 1년 동안. 예, 1주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벌써 1주년이 됐는데 뉴스공장의 1주년은 정말 엄청난 이 탄압과 해유 압박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얼마나 사갔습니까? 사갔다는 말보다는 저 얼마나 늙었어요. 1년 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인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갑자기 저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수처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진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나마저 여기서 그냥 도피해버리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하는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영어로 라스트 스탠드. 마지막까지 나는 버티는. 네? 자, 지난 1년에 소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칭찬과 비판 해주신 우리 청취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에 박힌 돌입니다. 박힌 돌. 네, 오래되셨죠? 사실 저는 15년부터 이제 3년째 이 방송을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진행자가 고성국에서 김만음, 세 번째가 김어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파트너는 박민식 19대 때 의원님, 20대 때 김성태라는 아주 그 불량한 의원 한 분을 지금 만났고요. 그런데 이 박힌 돌, 굳은자 안민석을 말을 해도 말이야. 김어준 총수가 공장장으로 1년 전에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하루하루 몇 시간 대처하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이전 2년은 의원님이 이 방송을 하시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제 집사람은 새벽마다 5시면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랬습니다. 3년째. 근데 20대 제 상대가 된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었더라면은 이 방송도 훨씬 더 품격이 있을 텐데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로 논란을 하고 그러시면서 제가 아주 이 방송에서 품격, 뭐 영어로 그 엘레강스라고 그러나요?
엘레강스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제 이미지상.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있으셨나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탄핵 파면 정권 창출 그런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요. 장시호의 체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재용 주심판사 교체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최순실 은닉재산 활동 보고도 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져서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1년이었습니다. 참 안민석 의원 정말 나는 안민석 의원께서 이 수도권 내리 사선이면은 참 정치 이력이 보통 이력이 아닌데. 보통 이력이 아니죠. 그게 꼭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렇게 참 정말 비하하고 때로는 불신하면서 때로는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득하는 그런 모습은 내리사선 의원으로서 전혀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하면은 망하지 않는 동료 의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동료가 없다. 내가 사실상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망하게 된 것도. 나 진짜 안민석 의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망가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이 복당하라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망하고 끝장난다고 이게 다 뭐 여야 통틀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서상기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자, 요 말씀에 제 품격, 엘레강스를 위해서 뭐 긴 제가 반론하지 않겠지만은 서상기 의원님, 친박의 핵심이었던 대구의 서상기 의원님이 지난 20대 때 공천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왜 공천을 받지 못했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안민석하고 친해가지고 최순실한테 찍혀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게 그분이 그 삼선 안민석 의원님과 같은 동료 삼선 의원이었어요. 근데 4선 때 공천에 실패했는데 그분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21대 국회 다음 국회 총선에서 저랑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김성태 의원님 위기감을 이제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다음에 설사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안민석 의원하고 이 방송에 내가 약속 지킨 부분은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해줍니다. 근데 뭐 또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 방송을 그만하자 할 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줄 거예요. 특수학교는 추진하시는 거죠? 그건 뭐 이미 조영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 이야기했으니까 내일 그 백서가 나옵니다. 특수학교의 진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시내 하나도 특수학교가 못 만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에 담아내고 상생 모델로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수용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델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게 바로 강서 지역 특수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은 이제 내일 백서를 보시고 알겠습니다. 뭐 답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맞이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께서 그러지 않아도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말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제야의 음모론자가 김어준 공장장 아닙니까? 이런 제야의 음모론자가 이 교통방송이 원래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위한 어떤 교통 안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참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근로운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운동은 맞고요. 이 700만 청취자를 거느린 1등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 희생자들을 밟고 즐기면서 자기는 이런 엄청난 제왕이 된 겁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여기 앉아있는 김성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조력자가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서로는 이 방송을 마치고 나면은 내가 가고 나면 두 사람은 또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김성태 의원을 뭐 가지고 괴롭히자. 그런 작당은 근데 진짜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1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 청취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사명감은
이걸 두 사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건 안 되죠. 의원님, 정반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하면 한간에 어준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1주년 맞이해서 그러면은 예. 세타령이나 한 번 더 듣고 갑시다. 저희가 그걸 좀 이따 끝날 때쯤에 한번, 예. 세게 한번 축하성으로. 들어보자고 세타령. 아니, 김성태 의원님을 거꾸로 저희가, 예, 걱정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또. 네. 그 당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 우리 또 안민석 의원의 또 정의로운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이 됐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독일 갈 때마다 유일하게 저에게 그 여비를 챙겨주셨던 네.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 자, 험복하게 넘어가는 건 하지 말고요. 여기서 끊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그중에 정진석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맨 것 같은데, 뭐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했다든가, 이런 식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이게 안 먹힐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방송 다음에 지금 박은순 시장께서 나오시는 걸로 제가 우연찮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방송의 대주주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출연하시니. 대주주 나와도 맨날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싸움을 먼저 건 건 박은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싸움 먼저 본인이 걸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고소하면 될 일이지 왜 거기서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 이런 말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멀리는 차기 대선에 앞서서 이렇게 친노, 친문 진영에게 뭐 아주 강력한 어필을 해보는 그런 입장에 우리 정진석 의원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반박의 입장이 이렇게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예.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정치 보복은 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나 앞뒤는. 문재인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와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예. 민주당도 언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갇혀 있을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가족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4월 달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노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배노인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는요, 예. 제 인내력에 지금 한계를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이나 정진석 의원의 저는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은 고도의 의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 발언에 있게 된 배경을 주시를 해보면요. 이 직전까지 검찰의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MB를 정존하고 있었죠. 댓글 부대 이 사건, 이것은 MB에게 보고가 됐던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MB가 큰 집에 가냐 안 가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소위 말하는 정무수석을 했던, MB의 정무수석을 했던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서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위 말해서 퉁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는 MB 구하기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진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타 쌍피입니다. MB 구하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 이 물타기, 정패청산 이 흐름을 한번 엎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어요. 이 논란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엉뚱하게 MB 정조준하고 있었던 검찰의 칼끝이
지금 살짝 지금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 정국이 엉뚱하게 지금 주춤돼 버리는 그런 좀 느낌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예, 안민석 이 일타쌍피 효과를 노린 정진석 의원의 이 의도된 발언, 이 발언은 이것은 저는 패륜 정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막가파식 정치,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저는 이거 안민석이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그 누구라도 법 앞에 성역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설령 그 대상이 아니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전 대통령이든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간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응당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아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범죄를 노무현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 홈페이지에 가족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4월에 홈페이지에 실었어요. 다만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밝힌 거는 액수가 540만 달러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에 그 누구라도 법 앞에 뭐 성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조사도 받고. 근데 죽은 대통령을 건드리면은 부관 참시가 되고 또 살아있는 대통령을 또 공격하면은 적폐청산이 되는 지금 이 현상이 안민석 의원님 올바른 우리 사회 현상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또 민주당이 그런 논리를 내세울수록 현 정권의 행태가 정치 보복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잘못한 거 있으면 전 대통령이든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지금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중한데 여야 간에 힘을 모아도 모아하는데 정치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야 이걸 정치 보복이다 그러고 또 저렇게 그 돌아가신 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시면서 이 물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구하고 적폐청산 이 위기적인 상황 MB 큰 집 가고 적폐청산 되면서 과거 9년 큰 동안에 집은 어디입니까? 큰 집은? 큰 집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압니까? 예. 이 9년 동안에 큰 집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요? 이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저 MB와 박근혜의 저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설 땅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위기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대를 정진석 의원이 맨 것이고 정진석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알베르 까미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김성태 의원은 빠지시고 정진석 의원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단죄하겠습니다. 이런 패륜 정치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안민석 의원님 이제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이라도 이제 할 말 다 하셨습니까? 가려가면서 말씀하셔야죠. 정진석 의원의 그 입장에 대해서 잘못이 다음 있다면 주에 정진석 의원 오라고 그러십시오. 정진석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은 이미 검찰의 고소장이 김성태 의원님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먹고 살 게 없다고 해서 뭘 먹고 살 이 게 돌아가신 없어요. 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오늘도 방송 네? 이렇게 하라고 가려서 드셔야지. 가려서 드세요. 가려서.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네? 기다려보세요. 자신들이 좀 잘해서 과거에 대한 죄를 참회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이렇게 것이지. 방송이 진행되는데도 말기지도 않고 거의 뭐 이거야말로 표현적 방송 아닙니까? 저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김성태 의원 빠지시고 정진석 의원님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네, 정진석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당당하면 자신이 있으면은 저와 1대1로 네? 하더라도 추미애 당대표하고 해야지 왜. 특집으로 50분 편성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안 되고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좀 점잖게 봤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이 뭐니 각종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난들을 이렇게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면은 언제부터 안민석 의원이 이 정권의 나팔수가 됐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네?
아니 안민석 의원께서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우리 야당을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집권당 여당 사선 의원지를 모르고 그냥 야당 은퇴하시던 그런 뭐 스타일로 이렇게 남들 공격이나 하고 이 방송에서도 표현적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동료 의원한테. 자, MB 방송 장악하느라고 기자들 찍어내리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82명의 연예인들 찍어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댓글 보십시오. 부대, 예? 국정원, 또 기무사 국정원하고 뭐 사이버 사령부 시켜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고 MB한테 보고 일일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한 사죄부터 하세요. 자, 안민석 의원님.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성태와 마찬가지고 과거 일에 대한 참회하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국민들의 동정이라도 받는 약간 겁니다. 진정하시고 아무리 3회는 알겠는데 3회는 뭡니까? 3회. 사과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그리고 MB 좀 그만하세요. 이명박 예. MB 아니, 이 방송 전시에 국민들에게 직접 할 말 있으면 나서서 당당하게 안민석 의원 기다 아니다 이야기하시고 사과할 부분 있으면 사과하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십시오.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그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한 정권을 역사 앞에 잡은 뜻뜻한 사람들이 길입니다. 사선 의원이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도 과거에 예. MB계였지 않습니까? MB한테 가서 충정을인 조언을 하십시오. 안민석 당당하게 의원님. 이야기해라.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큰 집 당신 가야 되겠다. 아이, 우리를 위해서 큰 집 좀 가주셔야 안민석 되겠다. 의원님도 허위 사실로 사실상 제가 지금 고발하면은 네. 고발당할 위치입니다. 왠가 하면은 MB 때 호요시 다 예? 노리셨잖아요. 18대 의원 때 제가 그때도 비주류로 나는 탄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정권의 가치 새누리당, 한국당 또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면 도매금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정치 행태야말로 집권당 의원의 이런 품격이나 품위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해 MB 주죠. 때 친얘기 하시면서 단물 안고 다 빼먹고도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자, 어떡해요? 안민석 그럼 의원께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친문재인계에 이렇게 최전방의 공격수가 되고 나팔수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노 인사가 아니에요. 친문 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사선 의원이 되고서도 당직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선 의원이 그것도 맹식이 실세라면서 그거는 민주당 내에 당직 한번 하지 못하고 그건 있다는 친노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특별 전용기 다 보셨어요? 예? 저는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 시작했고 노무현처럼 정치하려는 사람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저를 친노든 뭐 비노든 어떻게 불러도 안민석 상관없지만 의원님. 대통령 이 전용기 탄 사람은 망자를 욕되게 하는 이것은 이건 제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제가 폭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에게 제가 돌격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정진석 의원 불러주세요. 저 사자의 정진석 의원 안 나오면은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나오실 어떤 명예훼손이나 또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님이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 방송에서 아니 이명박 살리려고 너무 이런 폐륜을 저지르면 공격적으로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할수록 전국은 더 꼬여가는 것이고 여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친이계는 아니신 거죠. 예. 아니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8대 때 김성태 의원이 어떤 정치 노선에 서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주는 하셔야지. 추석이라 갑자기 따뜻하게 끝내주세요. 1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 전용기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보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면은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면은 점잖으셔야죠. 진중하시고 어떻게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 전용기 태워 가시면서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야당 공격하는데 전면에 나서 가지고 사선 의원이 품격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자, 제 품격, 엘레강스 다 말씀하신 건 읽겠습니다. 아니잖아요. MB,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자방 수사하고 큰 집 보내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보내겠습니다. 추석이라 그렇게 제가 이 앞장서겠습니다. 코너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으로 이 방송이 최순실 보냈듯 MB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방송도 위태로워져요. 예? 왜 정치 탄압 보복에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게 갑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교통방송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민석 서울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선상에 작년부터 올랐고요. 예, 로키드 마틴사 사드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사 무기가 이분이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하는 이런 안보 총책임자 선상에 있는 동안 몇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전보다. 그리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네, 댓글 사건이죠.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보고하는 문건의 예, 결재자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요건으로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되었던 이태하 전 단장의 녹취록을 보더라도요. 김관진 장관이 우리에게 업무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뭐 사드나 뭐 로키드 마틴의 몇천억짜리 조단위의 무기 그게 아니라 그냥 댓글 공작 이걸로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로 사실은 수감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은, 전 실장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회동 이후에 5개항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만나야죠. 만나는데 정작 화제가 된 건 넥타이 색깔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같은 색깔이었죠. 예. 녹색, 국민의당 상징색을 넥타이를 했다고 언론은 그걸 가장 크게 보도했고요. 예. 뭐 정치는 상징 게임이니까 무슨 대화가 있었나 보다 그런 넥타이가 주목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당사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니 우린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넥타이 가지고 보도하냐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구체적인 건 알아서 잘들 하시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트럼프의 이딴 말폭탄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문가 차원의 대화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화당 전직 관료가 포함된 7개 전문가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물밑에서, 예,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접촉을 해왔다는 게 먼저 나온 건데, 거꾸로 미국이 북한에게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어쨌든, 북미가 핵공격, 완전 파괴, 초강경 대응, 기타 등등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군요. 그때도 여전히 대화 제의를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 북한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건데 취임 초기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냐라는 것들을 타진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혹은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는 포탈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예. 국정원 TF가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그 어떤 언론사보다 큰, 그러나 그냥 장사를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공공기관도 아니고, 예.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돈 버는. 그 회사에 그냥 자기들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쓸 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은 많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이 난다. 이렇게까지 하다 안 돼서 직접 언론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발상이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이태하 전 사이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이태하 전 단장이 기무사도 불법적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기무사 심리전 조직 없애고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약간 이상한 것이 이제 요지는 이런 거죠. 요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심리전 단장이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나한테 책임을 집을 씌우느냐 그러면서 기무사 이제 국방부 산하죠. 기무사 너희들은 몰래 하지 않았냐. 이거 폭로해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대화가 이태화 심리전당과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사이에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너희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희들은 죽는다 일단은 너희는 기무사인데. 그러면 이 대화가 편집되어 있거나 기무사 쪽의 답변이 편집되어 있거나 혹은 기무사 관계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대화의 요지는 기무사도 댓글 공작에 참여하였다 몰래 그런 내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압수수색 들어오기 이틀 전에 사실을 알려줬다라면서 수사가 은폐되어 있다는 취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기무사는 특무대, 방첩대 또 뭐라고 불렸죠? 보안사 등등등등 군의 국정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이 이제 간첩 잡는다고 만들어낸 오래된 조직, 역사가 오랜 조직이죠. 근데 지금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군의 국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정원도 했고 군 내부의 정보기관 조직도 했고 그리고 사이버 사형 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한 거죠. 그 중에서 기무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화에. 자, 기무사도 그럼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에 올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보실장까지 지내서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는데요. 이제서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의혹의, 뭐랄까요. 군 관련 의혹의 총 집결지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언론기사에 부처의 의견을 실명으로 개진할 것을 권장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담당 부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밝히는 것은 공개적인 국정 홍보죠. 이게 어떻게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익명으로 지역 감정을 주장하고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선거에 개입한 댓글 공작과 같은 겁니까? 이건 댓글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니들도 그랬잖아 하며 물타기 하는 거죠. 이런 물타기를 무비판으로 스트레이트 보도하거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줄 쓰고 마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한마디 정도 하고 나면 언론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주장입니까? 그냥 어거지지? 이런 생어거지조차 어거지라고 못하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앞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가끔
검색어 1위의 빛나는이라고 해주세요. 민망하고 얼결에 된 거라서요. 예. 예, 모두가 다 얼결이 됩니다. 예.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군 댓글팀이 인터넷 언론사까지 설립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다라는 보도인데요. 그 예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4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포인트 뉴스라는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서 활동을 했고요. 또 독도 디펜스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언론사를 직접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예,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건데, 어제까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지원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운영한 거죠. 예. 네. 국정원이 돈을 줬고요. 군 사이버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낸 뉴스를 자기들끼리 트윗하는 거죠. 예, 그 댓글 알바단이. 나아가서 이런 걸 보면 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접 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언론사들 기사가 다 모여 있는 것이 포털이고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그 전 국민에게 그런 기사들을 다 모아서 대표적인 기사만 배포하는 포털에는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못 느꼈겠느냐. 왜냐면은 포털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도 포털을 자주 보고 포털의 기사들을 통해서 포털이 언론사처럼 기능하는구나 느껴서 그렇지 언론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기업의 서비스예요. 예.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리고 미국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생각이. 저는 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거라고 양쪽 모두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극장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는요, 미국 쪽에서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대화가 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화가 있었고, 그게 한참 후에 밝혀진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북미 사이에. 자, 하여튼 대화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이제 통합파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직전에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국민통합포럼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죠. 네, 일종의 정책 토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파가 만약에 여기서 세를 얻으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당과 통합항을 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쪽이 팽팽하거나 뭐 완전히 서로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당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 바른정당이 서 있다. 예. 네, 우선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세가 더 강해질지 결론이 나겠죠. 예. 어쨌든 바른정당은 지금 정계 개편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되면 통합될 일이 당이 흡수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네, 어제 모임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나왔었고요.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황영철, 김용태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통합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6일에 자살한 채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요. 도태우 수원시 제2 부시장입니다. 아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 뉴스가 저희가 어제는 민의가 있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에요. 네, 인수위 출신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 도로를 쭉 역임했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핵심 요직에 토목 부동산 관련 핵심 요직에만 있던 분입니다.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에 있을 때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국토부에서 수원시청으로 간 사건 일 자체가 3년 전에 이제 그 건설업자에게 접대받고 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또 나와서 2010년 것이 7년 전인데 무려 또 나와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자살한 거냐 아니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바가 없죠 지금. 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점은 이분이 자살 불과 30분 전에 수원시 행사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사진도 웃는 얼굴로 찍고 저수지하고 수원시청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예.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30분 전에 사진 찍고 차로 10분 만에 차로 갔는지 차로 갔겠죠. 그 짧은 시간이면. 걸어갔으면 뭐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자살 직전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고 바로 달려가서 자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긴 하죠. 예. 그리고 또 하필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라서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등용됐다는 점과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다 하는 게 이제 저수지 게임 제 힘으로 먼저 처음 얘기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농협 직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던 농협 직원이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오버랩돼서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죠. 예, 물론 경찰은 CCTV를 확인했는데 도유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은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무려 7년 전에 사건이고. 예. 당시가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분이 뛰어내린 어떤 심리적 압박, 원인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취재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죠. 이 시점에, 저도 취재 중입니다. 네,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뉴타운 또는 뭐, 부동산 관련 법규 완화, 뭐 이런 역할인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 내밀한 역할이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제목 정도 얘기하려고 한두 가지 정도. 네, 어제 크루드 독립 관련돼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고. 근데 크루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1호 자원 외교 대상이 크루드입니다. 네. 아마 너무 까마득한 얘기, 10년 전 얘기라 기억들을 잘 못하실 텐데 이 크루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시작됐어요. 제1호 자원외교로. 소유공사가 이 지역에 5개 광구 유전 개발을 계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8천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 자원외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예, 우리 원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국가 단위에서 투자가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예. 다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크루드가 1호라서 이걸 좀 더 해봤습니다. 1호.